네, 자, 금요일 개장 전인데요. 부진한 미국 증시에다가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 이슈까지 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장 속에서 오늘도 이 모닝 스탠바이를 통해서 해법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열호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쨌든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좀 풀어 나가봐야 할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체크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보수적인 관점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한 줄 평을 매매가 어렵다면 관망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전략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이제 막 반등이 나온 종목들은 매수 관점. 근데 매수를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을 조금 짧게 잡고 보수적인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한 저저번 주부터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방에 베팅할 수 있는 인버스 ETF를 매매 준비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채팅창을 보니까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 인버스 상품을 매매 활용을 해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지수 흐름을 봤을 때 이 코스피 인버스를 통해서는 수익을 가져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수가 횡보하더라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존 상승에 베팅하는 현물 종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생기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인버스 상품 활용을 통해서 좀 해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제가 매매가 어렵다면 관망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전에 예상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상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제가 예상보다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간에 혹은 국내로 따지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간에 수단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 봤을 때 코스피랑 코스닥이 하루 단위로 등락을 좀 반복을 하는 것 같아. 이런 투자 인사이트는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변동성도 크면은 사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그 변동성을 이용을 하세요. 근데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이 변동성에 질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랑 코스닥도 하루 단위로 등락을 하는데 이 등락폭이 사실 1%가 안 되면 다행이고 0.5%가 안 되면 정말 베스트입니다. 0.5%가 안 되면 내가 사실 틀려도 손실을 1.5%만 감안을 하면 돼요. 보통 현물이 지수의 한 두세 배 움직이니까요. 근데 이 변동성이 1%가 넘어가게 되면은 물론 내가 이걸 맞추면 3%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 이걸 못 맞추면은 3%의 손실을 떠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도 뉴욕 시장을 보면은 물론 엔비디아나 아니면 CATL이나 테슬라 이런 종목은 강세를 보여줬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론이나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꽤 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스닥 지수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가장 아쉬웠던 거는 다우 지수가 낙폭이 컸다라는 겁니다. 다우 지수가 꽤 낙폭을 크게 기록을 했고 일랄릴이랑 노보노디스크가 5%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일랄릴이랑 노보노디스크가 악재가 있었나? 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악재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나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이 기술주들은 3일 연속 하락을 했고 다행히 3일차에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엔비디아는 반등한 모습. 그 다음에 다우지수,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보일 때 강세를 보여줬던 다우지수가 만약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다우지수가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일라일리랑 노보로디스크가 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매매가 어렵다고 한다면 관망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랠리에 B2가 고개를 슬슬 들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뭐 1년차, 2년차 투자를 하다 보면 이 B2 뉴스가 꼭 나오거든요. 우리가 B2가 꽤 많이 나왔다라고 보는 라인이 약 18조 정도입니다. 근데 이 뉴스가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일주일 전에 나온 뉴스인데 B2가 20조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 이 B2 뉴스가 나오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반대매매 뉴스예요. 근데 아직 반대매매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반대매매가 나왔다라는 뉴스도 없고, 근데 우리가 가만 시장을 보면은 어제 오늘 오전장에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로 시작하는 경우는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개파락했을 때 개인의 매도가 나온다는 거는 이건 단기 차익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대 매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오후 2시 반에 개인의 매도가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아직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오후 2시 반에 개인의 이제 매도세가 갑자기 나오거나 아니면 이 반대 매매가 진행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신용 개인 투자분들의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 섹터, 제가 뭐 그냥 나는 단기 매매 잘해, 난 테마 매매 잘해, 난 뭐 30분 만에 분봉 보면서 매매할 수 있어, 이러신 분들은 제가 걱정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신 분들은 실적이 뒷받침 되는 성장 섹터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보통 저는 한 3일 정도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전력 설비랑 화장품이 단기적인 지지권을 이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제가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3일 안에 되돌아오면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약세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매매가 어렵다고 한다면 뭐 쉬는 것도 괜찮고, 인버스를 조금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고, 저는 뭐 인버스 그런 거 잘 매매 못합니다, ETF 매매 신청 방법도 몰라요 라고 하신 분들은 성장 섹터에 꾸준하게 매매를 지속을 하시되, 분할 매수를 3일을 넘어서 약간 5일 정도로 넉넉하게 매수 기간을 잡고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쉽지 않은 장, 보수적으로 하지만 여유 있는 마인드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로는 예상 뛰어넘은 실적이 올랐다, 반도체주 과연 다시 방등할까?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만 쪽에서 나온 호실적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국내에 대한 영향력까지, 그리고 관심주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사실 2024년 하반기까지 우상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이 관세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사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 경쟁을 붙을 때도 정말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꽤나 재밌는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시장 전반에 이 그림자를 들였던 거는 관세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제품의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를 10% 매기겠다고 했고, 특히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50% 이상 먹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관세가 전 부품에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이 AI 반도체, 뭐 GPU를 비롯한 HBM 관련 반도체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전망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상승할 것이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상승할 것이다, 이런 거에 10%씩 다 깎아 먹는 거예요. 그런 투자 인사이트가 생기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을 연임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뉴스나 지지율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분들은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선 후보의 당선에 약간 염두를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어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맥점을 잡아줬던 뉴스가 TSMC 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분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2시 반과 3시부터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거의 마이너스 3%까지 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플러스 0.3% 강보권에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TSMC 실적 발표가 어제 우리나라 오후 2시 반이나
3시쯤에 발표했던 것 같아요. 실적 발표 데이터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증가한 2,478억 대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증권사 전망치를 약 5.4% 웃도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처럼 어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실망할 수 있는 수치지만 파운드리 기업이죠. 파운드리 기업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팹리스 기업들, 설계 기업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덜 나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약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약세를 보여주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술적 반등, 맥점을 잡아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분명히 이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요 참고 링크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 뉴스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 중국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저도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 뉴스가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참고했던 이 그린 녹색창 이 증권에서는 내용이 본문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중국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검색을 해보시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와 더불어서 세 번째, 삼성전자가 AI 시대에 CXL 솔루션 기술로 메모리 한계를 극복을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쯤이었죠. 이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삼성전자 CXL 솔루션 설명회에서 이 CXL 솔루션 기술을 통해서 메모리 한계를 극복하고 HBM에 이어서 CXL 시장을 이제 삼성전자가 점유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에 기관 투자가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주면서 삼성전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을 대부분 많이 하면서 이 CXL 관련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제가 분할 매수 한 3일 정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좀 넉넉하게 한 일주일에서 2주일간 넉넉하게 분할 매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낙수효과를 얻는 중소형주들은 단기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는 원익 IPS나 오로스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익 IPS랑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어제 오전장에 조금 약한 모습 보여줬는데 어제 오전에 강한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관심주는 삼성전자랑 엑시콘, 네오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장비 기업들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엑시콘과 네오셈이 이 삼성전자의 CXL 관련 모멘텀이 나오면서 분봉상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 시초가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일단 오늘 오전 10시 반 그 다음 오후 2시 사이에 눌림목을 만드는지 확인해 보시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온지 확인해 보시면서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CXL을 넘어서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그 관련이 있는 중소형주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관련해서 들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2차 전지 더 오른다. 증권 측들은 이 2차 전지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2차 전지에 대한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은별 앵커께서 이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도 이 증권사 측에서는 2차 전지가 오른다라는 리포트를 썼고 저도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이 트럼프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가 아무래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후보 쪽에 쓰면서 테슬라가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테슬라와 관련이 있는 밸류체인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인데 그들보다는 이제 삼성 SDI랑 에코프로가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선 후보가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지속을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에코프로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에코프로를 검색을 해보면은 증권사 측에서는 에코프로가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대륙 쪽에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한 3일 전에도 있었고 일주일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딱 분봉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시점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좀 위기를 겪을 때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 트럼프한테 질 수 없다. 나 계속 하겠다. 라고 했으면 2차 전지가 밀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바이든 대통령한테 안 좋은 얘기죠. 민주당 지도부까지도 바이든 대통령한테 후보를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쉬고 부통령이 좀 이 정치를 잡아야 된다 이런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미셸 후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얼굴이 나오면서 이제 민주당이 공화당한테 그렇게 쉽게 지지 않겠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그때서야 2차 전지가 너무 약세를 보이지 않겠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지금 사가지고 이번 주에 수익 보자 이런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꾸준하게 에코프로랑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추이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랑 7월 말이랑 8월 초에 에코프로 그룹주랑 포스코 그룹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전망치가 조금 훼손이 됐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꾸준히 읽어보고 있는데 배터리 판매 단가랑 리튬 가격이 오를 때는 2분기 실적 잠정치가 꽤나 이제 1분기 대비해서 잘 나올 걸로 나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배터리 단가랑 리튬 가격이 조정을 거치면서 이 실적 추이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거는 2분기 전망치가 1분기보다 조금 훼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주가가 훼손되다 보니까 투자분들께서 크게 괴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탑픽으로 권해드리는데 당연히 지금 사가지고 일주일 만에 수익을 내는 관점을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매수를 하시더라도 약 2주나 한 달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포트 읽어보면은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회사채 수요가 있었다, 하이니켈 양극재 수익성 악화가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판매량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개월치 수급 동향을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할 때보다 매수 금액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은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강한 비중을 실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서서히 모아가는 관점으로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전지와 관련해서 대장주들 좀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장님이 보고 계시는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을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투자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트럼프 트레이드의 단기 변동성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매, 위탁 매매, 집합 투잡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권사입니다. 2021년에 업비트로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집은 6.15%를 취득하면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됐고요. 실적은 작년 하반기에 분기 실적이 다소 훼손이 됐었는데 올해 1분기에 안정적으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트럼프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관련 종목들이 우세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부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관련주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일단 방산이라든가 어떤 히토류라든가 이쪽에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암호화폐 쪽에는 관심이 크게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분명히 조용히 거래대금 실리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 섹터들이 단기적인 피로도를 보였을 때는 이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로 낙수 효과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단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NFT랑 STO 사업을 영위하면서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랑 더불어서 하나투자증권이
STO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봉 차트랑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크게 꼬리가 없습니다. 꼬리가 없다라는 거는 개인 투자분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개인 투자분들 시세에 영향을 안 주고 있다, 묵묵히 조용히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4개월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초가로 분할 매수 조금 해놓은 다음에 전방 섹터가 피로도를 보일 때 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그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왔을 때는 하나투자증권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심주 3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입니다. 넉넉하게 분할 매수, 거기에 키워드 CXL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 엑시콘, 그리고 네오셈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입니다.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이고 분할 매수입니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쪽에서 한화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도 흑자 전환됐고 트럼프 수혜주의 STO입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계십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